할게요. 자, 지금 현재로 이제 오늘 경기 첫 번째 경기부터 이제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호주 축구가 좀 일찍 시작을 했어요. 그죠? 저는 약간 멜버른 사이드로 조금 좋게 봤던 경기였었는데 지금 골 취소 2개가 조금 났던 경기고 이제 또 주간 경기부터 본격적으로 분석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스공사와 KT 소닉붐의 경기부터 역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 팀들 최근에 어떻게 보면 또 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최근에 분위기가 조금 좋지 못하죠. 지금 현재로 약간 가스 사이드로 지금 배당이 조금 빠지고 있는데 최근에 정관장 서울삼성, 서울 SK 상대로 최근에 3연패로 약간 리듬감이 깨져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과히 지금 좋은 행보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약간 이제 큰맘 먹고 이제 또 원래 또 노리고 있었던 보트라이트를 조금 영입을 했죠. 그런 가운데 있긴 하지만은 보트라이트가 생각보다 역시 조금 기량적으로 약간 조금 야투 기복들도 조금 있는 편이고 리바운드의 강점도 조금 없는 편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정도로 딱히 강점이 없어요. 이 친구는 외곽 슛에 대한 의존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역시 또 표출이 되는 것도 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이즈도 좀 애매해. 골밑도 제대로 안 봐. 스피드도 느려. 패스가 좋은 것도 아니야. 이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다시 또 라거나를 조금 주요 자원으로 조금 기용을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지금 현재 가스는 생각보다 오시는 용병 영입에 조금 미흡했던 내용들이 좀 있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런 기복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또 KT도 역시 또 분위기가 약간 처져 있어요. 물론 이제 직전 서울 삼성전에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은 카굴랑한 부상이나 여러 가지 조금 이제 부상 여파로 인해서 조금 분위기가 조금 좋지 못하다. 한국도 역시 아직 부상 여파가 좀 있죠. 그러다 보니 뭐 정상적으로 일단 역시 라인업에 조금 컨디션들이 그다지 조금 좋지 못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두 팀 다 역시 조금 하락세라고 조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약간 이제 KT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분위기 개선을 조금 만들고 있는 패턴들이 좀 있는데요. 강성욱이 생각보다 역시 또 팀 내에 조금 활약들을 좀 돋보이게 조금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뭔가 KT는 그에 대한 대안들을 조금 만들고 있을 정도로 최근에 또 KT는 약간의 득점에서의 퍼포먼스를 조금 끌고 가는 자원들은 좀 있다는 점에서 저는 KT 정배당은 조금 납득이 된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시즌 맞대결 같은 경우도 최근 또 2승 1패로 약간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좀 앞서 있긴 해요. 앞서 있긴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또 어떻게 보면 KT도 용병 라인업의 퀄리티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조금 뭐 보트라이트 체제로의 조금 분위기는 좀 조금 좋지 않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약간 조금 무엇보다 지금 현재 용병 매치에서는 압도적으로 조금 KT 우세를 조금 보고 있거든요. 윌리엄스나 또 힉스 이런 체제를 조금 보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 KT 사이드의 정배당을 조금 더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는 경기고 그 가운데 또 양 팀들의 모든 지표를 본다면은 전부 다 접전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현재로 양 팀들 득실 마진을 조금 따져봤을 때도 득점에서도 평균 득점 76.4점, 뭐 평균 득점 74.8점으로 KT가 근소하게 좀 앞서 있고 실점에서도 어떻게 보면 또 가스공사가 조금 더 열세를 조금 보여주는 부분들 역시 또 실점자에서도 KT가 근소한 내용들로 조금 우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역시 또 가스공사는 역시 수비가 조금 문제인 팀이라는 점들을 조금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리바운드 지표도 양 팀 다 지금 현재로 두 팀이 또 비슷한 지표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는 핸디값에서는 오히려 또 승호패 5의 가능성을 절대 또 배제를 할 수 없다. 용의는 약간 접전의 가능성도 나올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통계적인 의미고 산술적인 의미긴 하지만은 두 팀 다 어느 쪽에 일단 기량이 또 월등하게 좀 우세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없는 내용이겠죠. 승호패 5의 가능성, 5의 가능성도 조금 열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53.5 기준점입니다. 153.5 기준점에서는 전 요 경기 충분히 또 한번 오버사이드로의 국략 포인트 조금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특히 또 최근에 또 가스공사가 수비 쪽인 실점들이 뭔가 조금 더 늘어나고 있다는 패턴이죠. 지금 현재 서울 삼성전에서도 92실점, SK전에서 95실점 이렇게 조금 기록할 정도로 가스공사의 수비 밸런스가 지금 현재 현격한 균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약간 미네소타 같은 분위기야. 오늘 미네소타 골든스테이트전에서 졸전을 펼쳤죠.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패턴이다 보니 전 지금의 기준점은 그래도 살포시 조금 넘어갈 여지도 조금 보이는 경기다. 오버와 함께 승호패 5, 일반승은 KT 사이드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길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삼성생명과 신한은행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로 삼성생명 최근의 분위기 개선들을 조금 만들고 있는 패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인데요. 자, 무엇보다 이제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리그 내 꼴찌 리바운더에다가 역시 또 실점도 상당히 또 많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그동안에 적립됐던 내용들은 과연 지금 좋지 못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분위기 반전의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은 역시 또 배우의 출전 시간이 조금 늘어났다는 점이에요. 훨씬 약간 조금 노쇠화가 조금 오고 있고 여러 가지 패턴상 뭐 작년보다 역시 약간 시즌 초반에 약간 부상 여파로 출전 시간도 조금 줄어들어 있었는데 최근에 또 배윤이 적극적으로 지금 가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출전 시간도 상당히 또 늘어나고 있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상당히 또 긍정적이죠. 지난 경기 때도 뭐 28분을 소화를 하면서 알토론 같이 또 리바운드나 뭐 공수 양면에서 활약들을 잘 보여줬다는 점들을 조금 고무적으로 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가운데 또 몇 년 동안 고생을 했던 윤예빈의 또 활약도 상당히 또 고무적이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표출이 되고 있을 정도로 최근에 또 상당히 또 고르게 지금 경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더 삼성생명의 반등세, 강유림, 이해란, 배윤, 이주연, 윤예빈까지 상당히 또 고른 루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 반면 또 신한은행도 또 미마루의 또 폼이 또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에 또 미마루의 신이슬 이런 점들의 폼들이 상당히 또 주요 포커스로 상당히 또 밸런스를 잘 가져가고 있다는 점에서 요 경기는 양 팀들이 일정 수준의 득점력들이 나올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일단 실점 1위는 역시 또 신한은행이에요. 신한은행과 또 삼성도 역시 그 못지않게 실점률이 조금 높은 편이라면은 여긴 약간 다득점의 페이스를 조금 고려하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역시 지금의 기준점 128.5 기준점이라면 충분히 또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한번 더 고려해 보셔도 좋겠고요. 자, 그 가운데 또 승패라는 또 삼성이 또 신한전에서 오시는 3전전승입니다. 3전전승을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내용적으로 좀 좋았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물론 이제 또 리바운드 지표에서는 지금 현재 약간 신한은행이 지금 현재 미마루의 또 활약으로 탑 지표를 좀 달리고 있습니다. 일단 수치상으로 봤을 때 조금 그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이지만은 오히려 또 상호 간의 매치에서는 또 삼성이 또 어떻게 보면 또 신한은행전에서 오히려 되려 또 리바운드 컨디션을 더 잘 끌고 갔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다. 아시겠죠? 그 패턴에서는 미마루이가 상당히 또 배운과의 또 매치에서 좀 고전했던 내용들 또 이해란과의 또 매치에서도 조금 리바운드 점유율을 조금 많이 또 허용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약간 상성 매치에서 리바운드는 되려 또 삼성이 더 우세를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나머지 팀들 상대로는 되게 약했지만은 신한전에서는 되려 또 삼성이 리바운드 점유율을 더 훨씬 더 가져가는 경기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여기는 약간 삼성의 정배당도 충분히 또 납득이 되는 패턴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또 헤인리 값은 여러분들이 한번 설정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헤인리는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될 것 같고 어느 반은 128.5 기준점 오버사이드와 함께 삼성 사이드의 승패 라인업 접근 포인트로 고려하신다면은 여기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국내 두 경기 조금 풀어드렸고 이제 또 해외 축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라스 베로나와 우디네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란타 경기부터 좀 해야 되네요. NBA부터 조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잠깐만. 이쪽에 있네. 그렇죠. 순서대로 조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애틀란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동부 12로 조금 좋은 분위기를 조금 만들고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홈 경기가 안 풀려요. 올 시즌 내내 약간 홈에서의 경기력들은 다소간에 약간 조금 수비 미스도 조금 많았고 실점도 조금 늘어났던 경기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물론 직전 이제 피닉스전에서 110대 103의 좋은 활약들 조금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시즌 내내 홈에서는 대량 실점의 경기들이 상당히 또 많았다는 점에서 지금 5할 성적을 조금 넘기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고려 대상으로 조금 품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 또 인디애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오클라호마를 꺾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보스턴전에서는 또 패배를 당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약간 최근의 경기력들 의외의 경기력들을 조금 보여주는 경기들도 왕왕 조금 펼치고 있을 정도로 최근에 또 시약함의 활약들이 상당히 또 표출이 잘 되고 있죠. 뭐 약간 뉴올리언즈전에서 승리 또 필라델피아전에서 조금 패배를 당했지만은 경기력이 약간 이제 예전보다는 조금 올라와 있는 페이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인데 전반적으로 최근에 약간 이제 램바드나 네이스미스 또 시약함 이런 자원들의 일단 주요 활약
활약들은 조금 주전 멤버들의 그런 활약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배제하기가 좀 어렵다. 뭐 제이어프나 이런 자원도 조금 괜찮죠. 쓸만한 자원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약간 이제 또 먼저 오버를 조금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232.5 기준점이라면은 전 약간 오버사이드의 접근 포인트 충분히 또 고려해 보셔도 좋을 정도로 인디도 약간 수비에서의 밸런스는 조금 깨져 있고 역시 애틀란타 역시도 홈에서의 수비가 조금 불안하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승패의 라인업을 굳이 또 따지고 보자면은요. 요 경기는 약간 역배 가능성도 실제 조금 배제를 할 수 없는 경기예요. 그럴 정도로 애틀란타 최근에 또 홈에서의 밸런스가 조금 좋지 못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특히 또 인디 원정에서 1차전 20점 차의 승리를 거두긴 했어요. 근데 일단 시즌 초반이었고 그때 당시에 인디의 퀄과 지금의 인디애나의 또 컨디션은 조금 달라져 있는 패턴이라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약간 프랜사이드의 또 접근 포인트도 한번 또 용이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약간 또 역배당이나 프랜 아니면 또 오버사이드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용의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또 이제 헬라스 베로나와 우디네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헬라스 베로나 지금 홈에서 부진합니다. 올 시즌 내내 홈 부진을 제대로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1승 3무 6패로 홈에서 고질적인 약점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약간 모스케라 부상이고요. 수슬로프 부상은 뭐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악프로 부상 이런 자원들의 부상 이슈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무엇보다 지금 현재 우디넷의 상대로는 최근에 6경기 동안 또 패배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우디넷의 전에서는 상당히 또 좋은 밸런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우디넷에 역시 또 상대전에 또 약하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무엇보다 오늘 경기는 차니올로까지 지금 현재 약간 부상 이슈를 조금 안고 있기 때문에 차니올로 부상이라면은 과연 또 오늘 경기가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는 없겠다. 공격적으로 일단 역시 조금 차니올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지금 약간 이제 또 우디넷의 공격컬은 조금 달라진단 말이에요.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인해서 이 경기는 조금 저는 약간 헬라스 베로나가 조금 분위기를 가져갈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경기다. 역시 또 약간 헬라스 프렌의 가능성을 절대 또 배제할 수 없는 경기가 되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정도로 요 정배당은 상당히 또 납득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또 양 팀들이 최근에 6번의 매치가 4번이 무승부였어요. 그럴 정도로 두 팀 다 무승부 비율이 상당히 또 높았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한번 또 무승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또 무승부의 또 패턴을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뭐 직전 매치도 역시 또 헬라스 베로나 오면서 0대0의 무승부가 또 한 차례 있었다는 점도 역시 또 배제를 할 수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요. 요건 약간 이제 무승부 프렌 또 아니면 또 2.5 기준점에 언더사이드 요렇게 한번 조금 접근 포인트로 고려하시는 거는 충분히 또 일단 메리트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아무튼 요 경기는 아무튼 저득점 가능성과 약간 헬라스 프렌이나 무승부의 가능성을 절대 또 배제할 수 없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방향성 설정을 해보시길 바래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노리치와 코번트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때 이제 또 코번트리 무엇보다 이제 노리치전에 약합니다. 노리치전에서는 9경기 동안 승리가 단 한 차례도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약간 긍정적인 요소가 있죠. 이제 또 드디어 토마스 아산테가 지난 경기 때 또 복귀를 해서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다는 점입니다. 토마스 아산테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팀결이 달라지죠. 그런 부분들을 또 웨스트 브로미치 시절 때도 또 보여줬던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또 토마스 아산테가 있을 때는 대체적으로 또 난타전, 다득점이 또 많이 펼쳐지는 경기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요 경기 노리치도 이제 또 서전트가 또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 경기라면은 두 팀 다 어느 정도의 또 공격진들이 또 원활하게 조금 돌아갈 수 있는 경기라는 점에서 여긴 약간 이제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고려해 보셔도 좋겠다. 제가 그동안 또 코번트리 경기는 조금 참아라 말씀을 드렸죠. 참으셔야 된다. 어떻게 보면 또 코번트리가 토마스 아산테 있을 때와 없을 때 또 다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패턴들이 좀 있었는데 아무튼 오늘 경기 때 이제 정상적으로 선발 라인업에 조금 이름을 조금 올리게 된다면은 또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들을 조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라이트도 지금 이제 잘해주고 있어요. 라이트도 잘해주고 있고 토마스 아산테도 잘해주고 있고 이러다 보니 일단 저는 약간 이제 코번트리 물론 상대전에 약해요. 노리치전에서 최근에 또 9경기 동안 승리가 없다면은
거의 지금 이제 한 4시즌이 넘어갑니다. 4년 넘게 노리치 안에서 승리가 없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코번트리가 토마스 아산테가 합류를 했더라도 노리치 안에 승리가 없었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조금 더 고무적인 패턴이 될 수 있겠는데요. 올 시즌 노리치가 조금 행보가 안 좋아요. 평소보다 노리치 패턴들이 조금 빠져 있는 게, 무엇보다 올 시즌 약간 수비가 조금 불안합니다. 계속해서 노리치가 지금 현재로 무엇보다 이제 또 3승 1무 9패로 계속해서 역시 또 홈 성적도 좀 부진한 행동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은 역시 수비 밸런스가 예년 같지가 않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물론 최근에 또 반등세, 약간 조금 반등세를 조금 보였던 경기도 좀 있긴 하지만은, 전 요 경기는 약간 조금 코번트리의 손을 그래도 조금 들어주고 싶은 경기다. 전 약간 최근에 또 라이트와 또 어떻게 보면 또 토마스 아산테 요 조합들은 상당히 또 임팩트 있는 경기력들이 좀 될 수 있겠다. 약간 먼저 또 2.5바 먼저 생각하시고요. 코번트리 승을 그 후자로 생각을 하셔서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신다면은 전 충분히 또 역시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패턴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흐름을 조금 잡아보시길 한번 또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다음 게임입니다. 에버튼과 리즈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즈 유나이티드 올 시즌 역시 칼버트윈도 영입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은매차도 영입을 하고 공격진에서의 활로들을 잘 풀어내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또 더비 카운티와의 또 FA컵 승리, 또 풀럼전에서 1대0의 승리로 공식전 2연승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근데 무엇보다 이제 원정 성적은 아쉽단 말이야. 원정에서는 1승 3무 7패로 역시 고질적으로 이 원정에서의 약세는 조금 어떻게든 이제 병이야, 병. 뜯어 고쳐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개인적으로 역시 리즈는 또 원정 부진이 심각한 정도에 좀 이뤄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이제 또 에버튼 같은 경우는 은디아이가 또 복귀를 했죠. 은디아이가 또 복귀를 했기 때문에 복귀 소식도 상당히 또 긍정적이고, 일단 힐디킨스 스타디움 올 시즌부터 또 새롭게 이제 힐디킨스 스타디움에서 조금 자리를 조금 가져가는 경기에서 홈 경기만큼은 그래도 5할 성적 이상을 조금 기록해주고 있다는 점이죠. 자, 무엇보다 이제 또 바리도 컨디션을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BRL에서 또 나름의 또 퍼포먼스를 조금 보여줬던 바리가 EPL에 또 적응을 하기 시작했고, 역시 또 게이와 또 은디아의 또 아프리카 네이션스 차출 여파가 조금 감소를 했다면은, 지금 현재로 두주베리올이나 그릴리시 이런 자원들이 조금 부상이더라도 전 충분히 또 이 경기는 에버튼의 우세를 조금 고려하시는 게 조금 맞아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제 칼버트윈의 친정팀 방문이 되겠죠. 이제 또 에버튼의 또 칼버트윈이 또 어떻게 보면 또 친정팀 방문이 또 되는 격이긴 한데, 저마토로 일단 리즈 원정 수비는 조금 불안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입장이라서 전 요 경기는 에버튼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한번 공략 포인트로 고를 해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분위기를 만들어 가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 가운데 또 2.5 기준점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요 경기 핸디값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 저는 리즈의 원정 실점이 조금 높다는데 약간 조금 견인을 해서 조금 난타전의 가능성을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드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또 에버튼도 이제 또 승점 관리를 좀 해서 조금 상위권을 조금 도약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놓여져 있기 때문에 홈에서 약간 공격적인 운영이 조금 들어가겠지. 요 경기는 역배지만은 오버도 좋아 보입니다. 오버 사이드와 에버튼 사이드 공략 포인트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경기는 또 지로나와 헤타페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타페는 이제 보르달러스 감독의 약발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다. 무엇보다 이제 보르달러스 감독이 예전에 또 지금 말고요. 지금 부임했을 때 말고 예전에 또 부임했을 때, 그때가 당시는 마요라가 위날이 또 돌아갈 때였죠. 그때 당시에는 4위까지 올라갔었어. 챔스까지 연볼 정도로 상당히 또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지금 현재로 헤타페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고질적인 이제 문제점들이 뭐냐면요. 지금 헤타페가 이제 마요랄 위날 체제가 또 무너지고 나서 그 위로 이제 약간 주포로서 또 영입을 해야 되는 자원들이 조금 미흡했다는 점이죠. 전반적으로 이제 공격에서의 또 활로를 제대로 조금 못 풀어주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이제 정체가 됐어요. 득점이 정체가 돼 있고, 워낙 또 공격적인 축구, 또 깡패 축구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약간 사트리아노, 아니면 또 일단 미아 요런 자원들, 마르틴 요런 자원들이 생각보다 득점에서의 임팩트를 그렇게 조금 못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상당히 또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득점이 잘 안 돼요. 득점이 헤타페의 문제점이고요. 다음에 또 이제 약간 이제 또 지로나는 또 셀링 클럽이죠. 셀링 클럽의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바나트의 영입은 상당히 또 긍정적이었다.
바나트가 영입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약간 무엇보다 예전에 또 보여줬던 도브비크나 뭐 카스티아노스 요 정도 끝까지는 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일정 수준의 또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최근에 또 공격력에서의 반등세를 조금 보여주면서 파죽의 3연승을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 또 리그 최다 실점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수비 밸런스도 최근에 개선이 되기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약간 수비진들의 징계 여파가 좀 있어서 그렇죠. 아르나우 빼고는 이제 부상자들이 거의 다 지금 합류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수비는 개선이 되고 있고 공격에서는 지금 스투안이나 어떤 비첼 이런 자원들 약간 조금 공격력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바나트가 리그 7골로 제대로 지금 라리가에 조금 적응을 하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바나트는 제가 봤을 때 요러다 또 바나트까지 팔아먹으면 이제 답은 없다. 지루나 이런 느낌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후반기에 조금 약진은 조금 기대가 됩니다. 어느 정도 조금 밸런스를 조금 갖출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용기는 무엇보다 헤타페 지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득점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서 저는 약간 지루나의 또 일방적인 조금 라인업의 우세 또 좀 보고 있는 경기고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카탈루냐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카탈루냐 지역의 또 홈발 이런 부분들을 또 보여줄 수 있는 지루나의 여건들이 갖춰져 있다는 점. 부상자들도 복귀를 했고 어느 정도 또 라인업도 이제 건장하게 조금 손발이 맞아 들어가고 있고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다. 지로나 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경기는 2.5 기준점이라면은 전 약간 다득점은 좀 안 날 것 같아요. 여기는 약간 조금 언더사이드로도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눌러보시더라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득점의 경기는 조금 보이지 않아요. 그런 내용으로 한번 더 접근을 해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경기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도 긍정적, 지로나 사이드로도 긍정적인 골을 내보시길 바래요. 자, 다음 게임이다. 이제 또 샬럿과 필라델피아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이제 또 엔비드가 빠집니다. 엔비드가 빠지면은 뭐 득점에서의 패턴들은 좀 아쉬울 수 있겠죠. 그런 일들이 좀 발생을 할 수 있겠지만은 정말 또 일단 오시는 엔비드가 없더라도 안 돌아가는 팀은 아닙니다. 그죠? 야브셀레를 조금 데리고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엔비드가 없더라도 오시는 필라델피아는 일정 수준의 경기력들을 조금 유지하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상당히 또 저는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 왜냐면 또 엔비드가 몇 년 동안 약간 이제 좀 아시다시피 태엽석의 플레이를 조금 보였던 게 사실이야. 그런 행들이 좀 있다 보니까 뭐 그에 대한 기대치가 좀 낮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다가 뭐 최근에 또 발로우나 또 뭐 보나 이런 자원들도 뭐 카바를 조금 잘해주고 있고 뭐 그런 내용들 뭐 에치컨과 맥시 이 스몰 라인업도 조금 잘 돌아가는 패턴이다 보니까 저는 나쁘지 않은 흐름들을 조금 보여줄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샬럿도 지금 현재 올 시즌 상대 또 좋죠. 역시 또 샬럿 같은 경우는 라멜로볼이 있으면서 상대 또 라멜로볼의 농구는 뭐 사람들의 또 어떻게 보면 또 열광을 또 불러일으키는 재밌는 농구를 조금 보여주는 친구다 보니까 현대 트렌드와 또 어떻게 보면 또 완전히 또 뭐 다른 섹터죠.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조금 좋은 내용인데 뭐 브리지스 뭐 최근에 또 밀러까지 조금 살아나면서 상당히 또 좋은 경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섹스턴이 이제 약간 쩌리로 조금 이제 좀 빠져 있죠. 그런 내용인데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요 경기는 오바 좋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필라도 이 스몰 라인업 때 엔비드가 좀 빠져 있을 때 되려 또 수비도 조금 약해지긴 해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요건 약간 이제 양 팀들의 일정 수준의 다득점을 조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오시는 또 필라델피아 홈에서 뭐 125대 121로 또 약간 그렇죠. 약간 그 말도 맞아. 그 말도 맞아. 근데 얼른 슬렁인데 본인 스스로는 되게 빠르게 하는 거야. 아시겠죠? 아무튼 이제 또 샬럿이 약간 이제 4점 차로 좀 아쉽게 패배를 당했어요. 1차전 매쳐. 약간 필라 홈에서 약간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저는 약간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필라델피아가 물론 이제 또 샬럿전에 강합니다. 지면적으로 샬럿전만큼은 최근에 이 연승이 또 몇 시즌 동안 이제 좀 펼쳐지고 있을 정도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또 2022년 이후로 패배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또 같은 동부지구에서 이렇게 조금 맞대결을 펼쳤을 때 3년 넘게 지금 패배가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양 팀들의 매치는 필라가 압도적인 우세를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요 경기는 역시 저는 약간 물론 샬럿 최근에 분위기 좋습니다. 분위기 좋은 내용도 조금 알고 있고요. 어떻게 또 이제 또 오클라호마까지 격파를 했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는 점인데요. 그건 최근에 또 오클이 좀 이상하긴 해요. 그죠? 오클라호마가 조금 상태가 좀 이상한 패턴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오늘 약간 그런 행보가 좀 나오긴 했지. 그런 애들이 좀 있었는데 전 약간 요 경기 역시 또 오바와 함께 역시 필라 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를 한번 또 고려해 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또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농구는 또 상성관계야. 상성관계가 또 존재하기 때문에 뭐 엔비드가 없더라도 저는 필라의 우세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시더라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특히 또 필라가 원정 경기가 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올 시즌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가 더 좋은 편이에요.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길 한번 또 추천을 드리면서 아무튼 오늘 이제 주간 경기부터 오늘 해외 축구, NBA 조금 빠른 경기들 이렇게 한번 조금 담아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리드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아쉬웠어요. 아쉬웠어. 그죠? 아무튼 이번 주는 또 다른 주가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아무튼 더 좋은 적중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 싹쓸이로 한번 월말 마무리 깔끔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